아들은 3년간의 연애 끝에 최근에 결혼을 하겠다고 권 씨와 남편에게 알려왔습니다. 권 씨 부부도 아들의 여자친구를 몇 번 보게 되었는데 곱고 얌전해서 마음에 들어했죠. 또한 늦게 본 자식이라 자신들이 벌써 70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 소식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기분으로 상견례를 기다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돈될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그저 바깥사돈이 안 계신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진작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걸 뒤늦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견례 때라도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요새는 상견례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두고두고 피눈물 흘리며 후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모아둔 돈이 좀 있어. 아, 돈이요. 그래.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놨지. 아니에요. 저도 모아둔 돈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보태서 집 구해야 할 것 아니야. 너 그 원룸에서 신혼 시작할 순 없잖아. 감사합니다. 2억 5천만 원이야. 마음 같아서는 아파트 한 채 사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걸로 충분해요. 아들은 직장 생활하며 여태 1억 조금 넘게 모았다고 했고 권 씨가 준 돈을 합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사면 요즘에 이자도 워낙 높으니까 그거 갚기도 힘들 거고요. 전세부터 시작해서 돈 좀 모아서 조금씩 넓혀갈게요. 그래도 권 씨와 아들의 돈을 합치면 3억 5천이기 때문에 며느리 쪽에서 조금만 보태면 충분히 작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도 모아둔 돈이 좀 있을 것 아니니? 아들과 며느리가 동갑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한 지도 몇 년 되었을 테니 말이죠. 아, 미나는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럼 안사돈은? 그게 다 합쳐서요. 안사돈까지 보태서 3천만 원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성물처럼 굴기는 싫지만 그래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탤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한 살림인데.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안사돈도 혼자서 딸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지. 권 씨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구도 드리고 하려면 전세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를 해서 전셋집을 구했다며 알려왔습니다. 결혼 전에 살림을 미리 합치겠다고 했죠. 한 달 뒤에 입주한다는 아들. 그래. 살림살이는? 이제 천천히 채워넣기로 했어요. 그래. 상견례는 어디서 할 거야? 미나가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로 가실 수 있으세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안사돈. 알았어. 안사돈 가깝게 해, 가깝게. 혼자 올라오시려면 힘들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 상견례 때 부모님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권 씨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선물? 요새는 상견례에서 선물도 주고받나? 상견례를 해보진 않았지만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미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도 준비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만 빈손으로 가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네. 알았어. 갑자기 고민되네. 권 씨도 그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기에 주변에도 물어보았습니다. 선물? 글쎄,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그래도 그쪽에서는 준비한다니까.
나도 안 할 수 없잖아. 그래? 그러면 정과 같은 거 어때? 홍삼이나 좀 고급으로다가 사면 되잖아. 아이고, 골치 아프다. 홍삼? 좋은 걸로 사야겠다. 그래? 근데 요즘엔 너무 쓸데없는데 돈 쓴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권 씨와 남편은 아들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뒷좌석 한켠엔 비단보자기로 감싼 홍삼 세트가 놓여 있었죠. 깜빡 잊을까봐 지금 줄게. 영준아, 이걸로 나중에 계산해라. 남편이 품 안에서 카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래 상견례는 남자 쪽에서 내는 건가? 아무나 내면 되는 거지. 당신 너무 뭐든지 그쪽에 맞춰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1시간 걸려서 차 타고 가는 건데 말이야. 아, 안사돈은 혼자잖아. 아이고, 알겠어요. 그렇게 한정식당에 도착한 권 씨는 자리에 먼저 와 앉아 있는 안사돈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준이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미나 엄마예요. 일찍 온다고 왔는데 먼저 와 계셨네요. 아, 집이 요 앞이라서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으세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안사돈이 검정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권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지를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견례 선물이요. 그래도 처음 뵙는 거니까 이런 거 주고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사부인도 이거 받으세요. 권 씨도 가져온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린 검정 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당황스러웠죠. 비닐봉지에 선물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봉지를 살짝 벌려 안쪽을 보니 지퍼백에 담긴 빨간 음식이 보였죠. 김치예요. 제가 직접 담근 거. 제가 김치 진짜 맛있게 하거든요. 가져가서 드세요. 권 씨도 할 말을 잃었고 남편도 조금 당황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안사돈의 표정만 해맑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권 씨는 봉지를 옆에 있는 의자 위에 올려놓고 앉았지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질 못했죠. 김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김치통에 담은 것도 아니고 봉지에 담은 채로 주는 것은 성이나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인 미나를 쳐다보았지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도 헛기침을 하며 옆에 앉았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자 음식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 씨도 선물은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다르게 생각하면 정성이 담긴 음식을 직접 해서 가져온 것이니 좋게 생각하자 애써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미나요. 제가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아빠 없다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게 하려고 제가 아주 공주처럼 키웠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우리 딸 귀하게 대해주세요. 영준이 너도 알겠지? 아, 그럼요. 권 씨는 또다시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서로 우리 자식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을 귀하게 대하라는 말을 하다니요. 그렇게 따지면 자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갖은 노력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인지라 자신들에게는 무척이나 귀했죠. 누구 자식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희 아들도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준이는 제가 제 자식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요. 저도 얘네 집 근처로 이사할까 봐요. 아, 이사를요? 요즘 제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병원도 다니고 하려면 데려다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우리 아들 같은 영준이가 가까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도 낳으면 손주 봐줄 사람도 가까이 필요하잖아요. 아들을 보며 말을 잇는 안사돈. 그리고 그런 안사돈을 보는 권 씨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표정이었죠. 남의 아들을 부려먹겠다는 소리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병원 가고 하시려면 자식이랑 가까이 사는 게 좋죠. 남편은 권 씨보다 너그러운 듯 보였습니다. 괜히 자신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그럼요. 그나저나 사부인은 이번에 구한 전셋집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말만 들었어요. 다음 달에 들어간다고. 아, 그러셨구나. 저는 집 구하러 다닐 때 부동산에 같이 다녔거든요. 제가 골라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집은 어른이 봐야 더 잘 아니까? 아들에게서 전해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권 씨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왜 전셋집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권 씨도 처음엔 작은 집이라도 샀으면 했으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영준이한테 들었어요. 돈 좀 더 모아서 이사한대요. 둘이 버는데 금방이죠, 뭐. 권 씨가 그렇게 말하자 안사돈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둘이요? 그럼 애는 안 낳아요? 권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째서 애기 이야기가 튀어나온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이른 나이도 아닌데. 얼른 애 낳아야죠. 그러려면 여자가 어떻게 일을 해요? 아,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건 애들이 잘 알아서 하겠죠. 권 씨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어쩔 계획이다 들은 적도 없고 자세히 물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사부인. 이런 걸 어른들이 정해주라고 상견례를 하는 거죠. 결혼하면 바로 애 갖고 일은 그만둬야죠. 그리고 애 키우고 내조 잘하면서 사는 게 여자 역할이잖아요. 그러려고 곱게 키운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세 말고 집을 사서 가야 안정이 되죠, 생활이. 애들 인생이잖아요. 애 낳고 맞벌이하고 그런 건 다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집 사고 그러려면 요새 다 맞벌이 해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권 씨나 남편이 아무 말 않고 있으니 사돈은 입만 열면 이해 못할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상견례를 끝냈다가는 안사돈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자식들 신혼생활이 고달파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귀한 딸이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귀하면 일도 못하나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쯤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권 씨도 열이 받아서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네가 맞벌이하고 말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문제였는데 사돈이 그렇게 나오니 오기로라도 물러서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사부인, 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애 낳은 며느리를 이렇게 일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시면 제가 어떻게 애를 시집을 보내나요? 정말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면서 3천만 원 보태면서 집을 사준에 만회하는 것도 웃겼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안사돈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 낳고 좀 쉬다가 다시 일하기로 했어. 아니, 우리 사위 직업도 좋은데 왜 네가 일을 해? 아무리 직업이 좋아봤자 월급쟁이인데 혼자 벌어서 아내와 장모까지 떠받들며 살게 생겼습니다. 아들은 난감해했고 남편도 이 자리가 무척 불편해 보였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런 건 나중에 애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지.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음식을 깨작깨작 먹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권 씨도 목이 타서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자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디서 할 거니? 서울에서 알아보고 있어요. 아들이 대답하자 안사돈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 너는 학교를 안산에서 나왔는데 결혼을 왜 서울에서 해? 아, 대학이 서울이니까. 지금 친한 친구들 거의 다 대학 친구들이야.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옆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 씨도 답답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듯하니 벌써부터 걱정스러웠죠. 자세한 건 애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죠.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그냥 애들이 정한 대로 하려고요. 권 씨도 애써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그 말에 오히려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부인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네요.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무시라니요? 그럴 리가요. 아니, 혹시 제가 남편 없이 혼자 나와서 그러시나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애들 말에 따르자, 알아서 하게 하자, 이러시고 왜 저는 의견도 못 내게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잘 아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남편이 좋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권 씨는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리고 있다가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아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아들도 상견례 전에 권 씨처럼 설레어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권 씨가 그런 아들을 보고 화를 눌렀습니다. 자신이라도 맞춰서 상견례를 잘 끝내야 할 것 같았죠.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의논할게요. 그래서 속쓰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결혼의 출발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안사돈이 뭐라고 해도 내내 하고 말았는데 식사 자리가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상견례가 아니라 기선제압을 하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죄다 헛소리였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못해도 10살은 많아 보이는데 몇 년생이시냐. 우리 딸은 설거지도 안 시켜봤으니 설거지는 사위가 해라. 명절엔 차라리 다 같이 만나자. 권 씨와 남편은 그저 허 웃고 앉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도 드디어 식사 자리가 끝이 나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권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올려두었던 검은색 봉지를 챙겼습니다. 짐을 챙겨나가자 카운터에서 아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안사돈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밥을 우리 사위가 사네요. 저는 사돈 어른이 한턱 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상견례에선 시아버지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웃는데 계산을 하던 아들까지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애 낳고 살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아껴야죠. 이제 영준이 돈은 영준이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미나 돈도 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 소리 하려는 권 씨를 또다시 남편이 붙잡아 말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놓고 왜 그러냐 하는 눈치였죠. 제 카드예요. 아들이 계산만 한 겁니다. 어머, 그래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장모와 가까이 살게 될 아들이 벌써부터 딱했습니다. 아들이 권 씨 부부를 집에 내려다 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권 씨와 남편은 한동안 대화가 없었습니다. 권 씨는 식탁 위에 검정 비닐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봉지를 열어보자 지퍼백 안에 있던 김치 국물이 샜는지 봉지 안이 빨간 국물로 흥건했습니다. 아들의 차에 흘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싱크대에서 김치를 꺼낸 권 씨가 김치통에 옮겨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그제야 남편이 대답했죠. 좋게 생각해. 그래도 성의가 있잖아. 그렇게 솜씨가 좋다니까 나중에 맛이나 보자고. 난 그래도 먹기 싫어. 우리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쪽에서 선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심해서 골랐는데 그 비단 보자기도 내가 따로 산 거라고.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집에서부터 챙겨온 정성이 있지. 아, 누군 집에서부터 안 가져갔나? 당신이 안 사돈이랑 싸워서 뭐하게? 결혼을 우리가 하나, 애들이 하지.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애들 사는데 근처로 이사까지 간다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히 우리 아들을 데릴 사위 들인 사람 같잖아. 나중에 진짜 애들 신혼집에 눌러 살 계획 아닌가 싶어. 애들 봐준다는 핑계로. 아, 설마 그렇겠어? 계산할 때도 말이야. 그게 무슨 예의야 도대체. 당신이 한턱 쏘는 줄 알았다고? 무슨 회식해? 그게 사돈한테 할 말이야? 아이고, 됐어. 잘 끝났으니까 됐지.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권 씨는 그래도 속상했습니다.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생이 달린 일이니 말이죠. 그리고 예비 며느리에게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면 옆에서 좀 말리던가 해야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권 씨는 애써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선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상견례가 결혼에 영향을 주진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집도 얻었고 결혼 날짜도 이르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엎어질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이 그렇게 단순하게 무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분하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권신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여기 청첩장 이렇게 나올 예정이에요. 샘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 예쁘다. 바로 2달 뒤가 결혼이었습니다. 선남선녀네. 그런데 며느리가 예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같이 가서 고르자. 미나, 너 편한 시간에? 자신들이 보는 것보다 가질 사람이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웬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 엄마가 드리라고. 권 씨가 종이를 건네받고 읽어보니 무슨 시계, 가방 이런 목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아, 결혼할 때 주고받아야 하는 거라고. 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놀란 표정으로 권 씨의 손에 들린 종이를 가져가서 훑어보았습니다. 참 속이 답답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딸 결혼시키면서 아주 뽕을 뽑으려 하는구나 생각했죠. 권 씨가 말이 없으니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뜻은 아니겠지만 저렇게 엄마 뜻대로 자기 생각이 없는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엄마, 아빠, 잠시만요. 그때 아들이 조용히 며느리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나자 조금씩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언뜻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 가방을 사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 아들이 말하자 며느리가 엄마가 전하라 그래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대답하는 대략 그런 대화였습니다. 곱게 자랐다더니 정말 공주인지. 이럴 거면 그냥 엄마 수발 받으면서 성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금 언성이 높아지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 미나 좀 데려다 주고 올게요. 죄송해요. 다시 올게요. 그러더니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권 씨와 남편이 아들을 앉혀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 집에 무슨 죄라도 지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이것저것 재지도 않았고. 상견례 끝나고도 별말 안 했다. 근데 너 그 집 머슴으로 들어가니?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아뇨 하고 대답했습니다. 너 이번에 신혼집 구할 때 3천만 원 그거 받아서 썼어? 네, 그럼 혼수는 또 우리가 넣어야겠네. 그건 좀 남겨뒀어요. 그럼 그 3천만 원 엄마가 줄 테니까 미나 돌려줘라. 그러자 아들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을 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이었죠. 엄마는 네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들은 또다시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무척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마 며느리를 데려다주며 무슨 대화든 나누었을 것입니다. 인생 정말 길어. 근데 지금 결정이 너의 나머지 인생 60년, 70년을 결정하는 거잖니.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결국 네 선택이니까. 당장 어떻게 하라고는 엄마 아빠도 말 못해. 그래도 최소한 이 결혼 조금 미루고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의외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참고 넘어가라고만 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남편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괴로워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매일 싸우고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할지 확신이 없어요. 저도 미나랑 얘기도 더 해봐야 하고 그래서 우선 결혼을 좀 미뤄볼게요. 그래?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엄마 아빠는 존중할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보여 권 씨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꼭 해야겠다면 권 씨도 아들을 이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랬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아들은 파혼을 하기로 했다며 전해왔습니다. 권 씨는 잘했다고, 잘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아들의 속이 말이 아닐 테니 말이죠. 권 씨의 남편도 속상한 듯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권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접니다. 상대방의 첫마디에 황당했지만 누군지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아, 어쩐 일이세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알려줄 사람이라곤 예비 며느리밖에 없겠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사부인, 이렇게 이 결혼 엎어버리실 거예요? 어쩜 그러세요? 어쩜 저희를 이렇게 우습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영준이 집 아내와도 별말 안 했고요. 나중에 애 나오면 내가 다 키워줄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 복을 지 발로 걷어차요? 복이요? 그럼 복이죠. 내 딸 미나 말이에요. 어딜 가도 참하고 예뻐서 며느리 삼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섰었어요. 그런데 왜 여태 안 보내셨어요? 뭐라고요? 영준이랑 연애하느라 못 간 거잖아요? 아, 34시면 그동안 기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요? 지금 우리 딸 나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공부하느라 결혼을 늦게 하는 거지. 여태 못 가서 안 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으면 사법고시 공부라도 한 줄 알겠네요.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계속 낙방해서 작은 회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들었는데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머, 이런 집이랑은 내가 결혼 못 시켜요.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집안이? 나중에 우리 딸 고생시킬 거 눈에 훤해요. 우리 딸 변호사도 쫓아다녔고 의사도 우리 딸 소개시켜달라 그랬는데 억울해 죽겠네 정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나 의사한테 시집 보내세요. 공주라면서요. 우리 아들은 왕자는 아닌가 보죠. 이보세요. 우리 아들이 3천만 원 돌려주던가요? 건방지게. 통장으로 돈 띡 보내면서 결혼 없던 걸로 하자는 게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예의인가요? 내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걸로 따님도 좋은 혼처 잘 구해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한 한편 뜨겁기도 해서 한참을 손으로 부채질을 해야 했습니다.